안녕하세요. 법선생TV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송글송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법선생TV에서 인사드리는데요. 네, 그동안 정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또 오랜만에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꾸준히 영상도 찍고 네. 또 일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쇼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늘 네. 보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요. 네.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인데요. 네. 제가 근 1년 전에 같이 진행을 할 때는 네. 내용을 알았었는데 또 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좀 좋은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러면서 의외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 효력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잘 됐어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이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인데요. 의외로 그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데 그 둘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좀 작정하고 정말 쉽게 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마련을 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또 제가 나왔는데 또 저도 중간에 공백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변호사님, 네. 오늘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의 핵심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뭘까요? 네, 먼저 상속재산 분할과 이게 좀 말이 길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상재 분할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줄여서. 그걸 줄여서. 네. 그래서 상재 분할과 유류분 중에서 먼저 이제 상속재산 분할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말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네, 분할해서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인데 우리 민법은 그 분할 비율을 공평하게 1대1 그 다음에 배우자의 경우에만 5할을 가산한 1.5를 인정하고 있고요. 균등하게 균등 상속을 하되 배우자만 5할 가산한다. 이를 법정 상속분 또는 법정 지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배우자한테는 좀 1.5를 더 준다, 0.5를 더 준다, 예,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네. 피를 안 섞였는데 왜 더 주는 거죠? 네, 남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자는 평생 반려자로서 분명히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쵸. 일반적으로 네. 물론 뭐 이혼하면 당연히 상속권이 없고 평생 이제 반려해서 가정 공동 생활을 했다라고 보는 전제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적어도 나중에 이제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아 있는 나머지 배우자에 대한 청산의 개념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적어도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5할을 가산해줘야 그게 오히려 공평하다고 본 것이죠. 네, 아무래도 뭐 배우자가 내 자녀를 이렇게 함께 키우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아내나 남편한테 더 주는 건 그럼요. 맞긴 맞겠죠. 네. 네. 그러면은 상속재산을 이렇게 그냥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뭐 네, 어려울 게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1대1, 배우자는 1.5로 분할하면 되는데 당연히 복잡할 게 뭐가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법정 지분을 적용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즉 n분의 1로 나눌 대상 재산이 무엇이냐를 보아야 하는데 그 대상 재산을 법정 용어로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우시죠? 네. 이러한 간주 상속 재산에 생전 증여가 포함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의 핵심인데요.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한 3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3가지 사례 보시기 전에 표 하나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법정 상속분을 곱하는 n분의 1을 곱하는 그 전체 상속재산을 표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고 전체 상속재산은 이제 다른 말로 간주 상속재산인데 그 전체 상속재산을 크게 이제 상속 개시, 즉 망인이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보유한 재산을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그 전에 망인이 보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속재산 분할의 이제 그 1차적인 그 분할의 대상은 이러한 증여재산까지 포함시킨 전체 재산을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법정 상속분 n분의 1을 곱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산정된 법정 상속분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증여받은 재산은 그 사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의 그 재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남은 재산 중에도 유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 유언을 했다면 유언에 의해서 남은 상속 재산 중에서 이 재산은 누구, 뭐 장남 또는 차남한테 주어라라고 유언하신 재산이 있는데 그 유증 재산도 임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와 유증은 이미 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간주 상속 재산에서 증여와 유증을 뺀 나머지 남아있는 재산이 실제로 배분해야 될 재산이고요. 네. 우리 민법은 이 중에서 증여와 유증을 받아간 사람들은 이미 상속분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남은 재산은 못 받은 사람들이 나눠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 네. 실제로 남은 재산이 얼마 없다. 예를 들어서 증여와 유증이 너무 많아서 남은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은 증여와 유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 법정 상속분보다 못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유류분이고 유류분의 반환 대상은 증여와 유증에서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표를 보니까 이해가 저는 일단 되거든요. 여러분은 네.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말씀하신 대로 간주 상속 재산은 이렇게 증여와 상속 재산으로 되는데 네, 증여와 유증은 뭐 살아생전에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로 네.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건데 이미 받아간 거에 있어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네. 최대한 쉽게는 설명을 드리지만 어. 이해가 안 되셨다면 좀 영상 다시 돌려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네, 같고요.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계속 보시면은 이해가 더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망일 기준으로 사망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과 사망일 이후 망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나눴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자료에서 유증은 뺐습니다. 네. 유증이 포함되게 되면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구성했고요. 이 사례에서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 형제 갑을만 있는 경우이고요. 어머니가 이제 먼저 돌아가셔서 결국은 상속인으로 형제 갑을만 있다면 법정 상속분은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네. 두 분이시니까. 네. 근데 이 사례에서 부친이 생전에 장남 갑에게만 3천을 증여하셨고 3천만 원. 남은 상속 재산이 7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송글님 생각하시기에 그 갑과 을은 남은 재산 7천만 원을 반씩 즉 3,500만 원씩 나눠 갖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전 증여 재산을 합한 즉 3천과 7천을 합한 1억에서 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언뜻 보면은 그 살아생전에 그 증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7천만 원대에서 반씩 이렇게 3,500씩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드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먼저 이렇게 예. 가져가신 3천만 원 가져가신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갑에 대해서는 예. 을이 약간 부담하다고 느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내가 마음에 든 자녀한테 뭐 음. 이 사례에서는 갑한테 재산을 좀 더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도 존중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남는 재산만 공평하게 가져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사망 시 보유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을 간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네. 이를 기준으로 법정 지분을 곱해서 상속분을 정합니다. 아, 그래서 3천만 원과 7천만 원을 더한 1억이 간주 상속 재산이 전체. 되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한 5천만 원이 각자 갑을의 법정 상속분이 되고요. 이때 사전 증여는 즉 장남인 갑이 3천만 원을 미리 받은 것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하는데요. 갑은 3천을 미리 받아갔으니까 남은 7천에서 2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동생인 을에게 양보하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갑을이 5천만 원씩 동일하게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이 5천씩 네, 동등하게 결론적으로는 가져가는 5천만 원씩 건데 가져가게 되는 먼저 것이죠. 가져가냐 나중에 가져가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공평한 것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좋아하는 자식도 나한테 더 잘하는 자식한테 좀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존중이 돼야 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살아생전에 이게 효도한 자녀한테 이렇게 네. 증여를 해도 상속분을 네. 미리 받아간 것일 뿐 이 네. 모자란 거를 가져갔다고 해서 결국은
동일하게 받아가면 이게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의미가 있나요? 미리 증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그런 거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증여를 상속분의 성급으로 본다 해서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5천씩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그냥 안 나누는 경우가 또 따로 있는 거군요? 예,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사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도 이번에는 갑에 대한 사전 증여가 6천이고 아까는 3천이었고 네. 남은 재산이 이제 4천인 경우입니다. 네. 간주 상속 재산은 앞 사례와 동일합니다. 뭐 전체 재산이 이제 1억 원인 건 동일한데 네. 이때에도 역시 그 법정 상속분대로 5천씩 가져가야 하는데 갑은 이미 6천을 받았으니 오히려 많이 받아갔죠. 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1,000만 원을 동생한테 더 줘야 되나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갑은 1천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네. 왜죠? 왜냐하면은 상속에서 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례처럼 특별수익이 원래 상속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은 수익 1천만 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과특별수익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고 그 이유는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갑은 증여받은 6천을 을은 나머지 재산 4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네. 증여받은 금액이 네. 본래 그 상속분보다 모자라면 예. 이제 그 모자란 금액은 이제 예. 남은 그 상속재산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 그 네. 이상 5천 이상이면은 그 네. 초과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네. 이제 돌아가실 때 1억을 아예 그 첫째한테 줬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아예 그 남은 재산이 없잖아요. 예, 없죠. 그러면은 예. 을은 아예 못 받네요? 줄 의무도 없고? 그 의문을 가지시는 걸 제가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법정 상속분보다 많이 받아갔다고 해가지고 많이 받아간 그 추가 특별 수익을 반환할 수 없다고 친다면 전체 재산을 줘버리면은 그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한테 너무 억울한 것이 그쵸. 아니냐 네.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초과 특별 수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반환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한도를 넘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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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사례를 보시면 이제 유류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사례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유류분이 인정되는 사례인데요. 즉 초과 특별 수익이 어떠한 한계를 넘어가면 그 부분은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갑이 증여받은 재산이 이번에는 9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죠. 네. 남은 재산이 이제 1천만 원일 것이고 네. 이때 갑의 초과 특별 수익은 5천만 원을 초과한 4천만 원인데 네, 4천만 원이나 예, 더 예. 추가했죠. 두 번째 사례에 의하면 초과 특별 수익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이 4천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앞에서는 네, 그 네. 6천만 원을 증여를 했을 때는 네. 1,000만 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유류분이라는 것이고 그 유류분은 이제 직계 비속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즉 이 사례에서 동생 을의 유류분은 최소한도로 민법이 보장하는 상속분으로서 자기 상속분 5천만 원의 2분의 1인 2,5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그 민법 유류분 규정에 의해 반드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을이 남은 상속 재산을 다 받아도 1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류분 본인의 유류분 2,500만 원에서 부족한 1,500만 원을 초과 특별 수익자인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갑은 9천만 원을 증여받았지만 1,500만 원은 을에게 반환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7,500만 원을 받고 을은 남은 재산 1,000만 원과 갑에게 반환받은 1,500만 원을 합쳐서 2,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 특별 수익이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이거는 다른 상속인의 그런 유료분을 침해했다. 그러면은 일부를 반환을 해야 된다.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여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의 그 일부 상속인에 대해서 증여가 있는 경우 그것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재산까지 간주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법정 상속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은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증여를 빼고 모자란 금액이 있으면 남은 재산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증여 재산이
상속분, 자기의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 수익은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네. 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부족분 한도 내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고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아마 상제 분할이나 유류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사례와 또 제시해주신 표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네. 확실히 진짜 오늘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고 이 네. 영상을 마련한 이유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문의사항이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제 설명은 드리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 마련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